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거 성남 FC 뇌물 사건,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재판이 이제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 재판이요, 성남 FC 사건이 원래 이제 이거 네 군데 기업이잖아. 네이버, 두산, 차병원, 그 다음에 이거 푸른 미래라고, 미래 우리 신도시 사업, 이게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부패방지법 211억하고. 그게 푸른 미래거든요. 미래 211억의 부패방지법과 연결되어 있는 요런 데 기업이에요. 그 네 군데서 이제 133억을 제3자 뇌물로, 왜냐하면 이게 부정한 청탁,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기부금, 이재명이 구단주로 있는 기업에 기부금을 냈기 때문에 후원금이나 요게 제3자 뇌물이단 말이에요. 딱 떨어지는. 이게 이제 정인이 제일 많은 사건이 한 470, 80명까지 늘었어요. 480명, 한 487명. 엄청나게 정인이 많아요. 근데 요 사건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요 사건이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만 서울에서, 대장동하고 병합회가 서울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남 지원에서 이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독. 왜 단독이냐? 뇌물을 준 사람은 전부 1년, 10년, 아무리 많이 줘봤자 뇌물 준 사람은 뭐 1,000억을 주나 1조를 주나 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뇌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받은 사람이 1억 넘으면 10년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정진상이나 받은 사람은 10년 이상인데, 뇌물을 준 사람 있잖아요. 뭐 네이버, 이렇게 두산의 임원들이 있죠. 네이버 임원 둘, 두산의 임원 둘, 이런 분들은요, 준 사람이잖아, 뇌물. 그러니까 이제 5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큰 죄가 아니에요, 5년 이하. 이걸 가지고 480명 정인 불러서 성남 지원이 단독이 합니다. 10년 이하는 단독이 하니까. 그러니까 판사 한 명이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세월아 내월아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답답합니다. 이재명의 다른 재판은 좀 끝이 보이는데, 터널이 끝이. 이 성남 FC는요, 성남에서도 멈춰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제일 뒤로 가 있거든요. 서울의 이재명 재판은 위례 끝났죠. 지금 오늘부터 또 대장동 하잖아요. 오늘도 합니다. 오늘 유동규 씨가 정인 나오고, 이재명이 근데 오늘 또 재판 갔어요. 이재명이 또 갑갑할 거야. 이제 또 본격 또 재판 가. 김동혜하고 또 바라보면 이상하죠. 김동혜가 무죄 때려줬잖아, 위장교사. 근데 오늘 가면 또 표정이 어떨지. 김동혜가 오늘부터 또 본재판 대장동을 이재명 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유동규 씨가 정인 놓아가지고 하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위례부터 했고, 그 다음에 대장동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현동 하고, 그 다음에 FC 사건이 제일 뒤로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지연 문제가 성남 FC 사건에서 일어나고 있다. 원래 이제 수사했을 때는 이게 제일 확실한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게 이창수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했는데요. 그때 그냥 성남에서 영장을 치고 따로 병합 안 하고 성남에서 기소하고 했으면 훨씬 이게 빨랐을 텐데, 이게 이제 서울로 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이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심각한 게 이제 일어난 거죠. 성남에서. 문제는 이제 재판장이 단독 판사인데, 단독인데 또 부장이에요. 요즘 중요한 사건은 부장 판사가 단독 사건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 혼자서 이게 단독 사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판사가 누구냐 하면 이제 허용구 판사예요. 허용구. 이 판사가요, 거기 공판 검사들이 4-5명 나오잖아요. 성남 FC에 공판 검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검사 중에 정성원 검사라고 있어요. 승리할 때 정성원, 유명한 검사예요. 정성원. 이 검사가요, 원래 수사를 했던 검사예요. 성남 FC. 그런데 계속 성남에만 검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발령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 정성원을 이제 서울에도 성남 FC 사건이 있잖아요. 이재명. 서울에도 있잖아요. FC 사건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정성원 검사를 서울의 FC도 공소 유지해야 되니까 서울로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고 또 서울에 있다가 성남에 재판이 있으면 또 이게 그리 하루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고 이렇게 직무대리를 이제 그 두 번 해가지고 이제 그 성남 재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걸 문제 삼았던 판사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남에서 이게 그 2021년에 수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2022년부터 재판됐는데 허용구가 재판하기 이전부터 이미 성남의 다른 판사들은 아무도 이게 문제를 안 삼았단 말이에요. 왜? 검사들은 관할이 없으니까. 검사들은 이게 수사검사가 들어오는 게 많아요. 전국 어디 있거나. 옛날에 강백신 검사가 통영에 있을 때도 조국 사건에 들어오듯이 검사들은 아무데나 이게 대리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전국 관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문제 안 삼았잖아요. 특히 이번에요. 제가 특히 알아보니까 서울에서 이재명 정진상이도 FC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이재명이나 정진상이 측에서도 원래 정성원 검사가 왜 들어오느냐.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문제 삼았는데 서울의 부장판사는 아무 문제 없다. 서울의 부장판사는 부산에 있는 검사가 들어와도 직무대리를 이게 다 매달 총장이 허가받은 직무대리니까 문제 없다고 했다더라고,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정성원 검사가 직무대리 들어와도 서울에서도 문제 없다고 판결했고, 그 다음에 성남지원에서도 허용구 판사 이전의 판사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갑자기 허용구 판사가 갑자기 왜 두 번이나 직무대리로 해가지고 대리로 들어오느냐. 그러면서 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데 총장 허가받아 들어오면 되느냐.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검사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와, 재판하는 도중에 검사를 쫓아내버렸다니까. 권한이 없다고. 이런 거 저 처음 봅니다. 전국에 검사가 어느 법정에 들어가도 되는데 공소. 근데 검사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도중에. 보통도 이게 쫓아내는 건 없습니다. 재판 다 끝나고 뭐 다음에 뭐 대리를 정빙을 내라든지 뭐 그리고 검사라는 게 쫓아낼 일이 없잖아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공판 검사들도 항의하고 이게 검사가 다 퇴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서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검사들이 재판장이 너무나 평소에 불공정하고 평소에 그 검사들 질문을 다 막아버리고 너무 이게 그 편파적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법령 해석을 서울에서도 괜찮다 하고 전임 판사도 괜찮다는데 왜 쫓아내느냐. 이래가지고 이게 그 판사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기피 신청을. 근데 이 기피 신청을 성남지원의 그 또 다른 합의부에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진우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할 때 많이 봤잖아. 그 옆에 재판부 하잖아요. 근데 성남의 다른 재판부, 제3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이 오히려 검사 기피 신청이 이유가 없다. 검사의 기피 신청을 기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도 이게 같은 판사편이라고 법령 해석은 판사가 우선권이 있다 이래가 기각해버린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재판은 올스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검찰은 이제 또 고등법원에 항고할 거예요. 항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하려면요. 재판이 또 이게 두세 달 이상 멈추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한, 이러고 이게 재판이 언제 끝나요? 안 그래도 제일 오래 걸리는 제일 늦은 재판인데 이 기피 신청 문제로 또 이게 몇 달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여기서 저는 허용구, 이 판사가 이게 진짜 문제가 많다. 제가 웬만하면 이게 변호사인데 판사 요구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일단 경력부터 보세요. 이 판사가 몇 기냐면, 이 판사가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27기라는 말은 이게 옛날에 한동훈,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동기라는 말입니다. 지금 27기면요, 대법관도 있습니다. 대법관. 이번에 정계선 헌법재판관도 있고요. 27기가 대부분에게 대법관, 헌법재판관까지 가는 이런 시대고, 대부분에게 잘 나가면 고등법원이나 하다못해 수원지방법원 있죠? 수원지방법원의 중요 사건의 부장판사가 신진우 32기입니다. 신진우. 그 다음에 그 옆에 박정호 32기예요.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 22부 대장도 사건하고 있는 부장판사 조영우
전북이 32기입니다. 제가 32기 서울부터 트리오를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한참 5년 후배가 그 본원의 고법이나 본원의 부장판사 하는데 허용구 이분이 검사 6년 하다 왔거든요. 얼마나 평소에 튀고 조직이 문제가 많으면 지금 27기가 성남 지원에 단독 사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법원에서 인정을 못 받았으면 한번 보세요. 그래. 한참 후배들이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서울이나 수원에 부장판사 하는데 5년이나 선배 지금 다 대법 살펴내고 나오는데 이분이 얼마나 평소에 튀는 판결이나 말도 안 되면 27기가 성남 지원에 그것도 수원지방법원도 아니고 그것도 성남 지원의 부장도 아니고 단독 사건을 맡고 있겠느냐고요. 이런 판사 때문에 우리 법치가 무너지고 이런 판사 때문에 그 사법 불신이 생깁니다. 아무도 이제까지 해방 이후에 검사 직무대리에 대해서 문제 삼은 사람이 없는데 이걸 혼자 문제 삼아가지고 검사들을 쫓아내버리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진행을 하는 재판 진행은 이게 세워라 내워라 계속 끌잖아. 이런 것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재판 일주일에 3번씩 하든지 빨리 걔가 책임지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판사 때문에 우리 사법 불신이 초래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이 판사를 빨리 기피해가 이 판사를 교체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이재명이 재판 FC를 떼가지고 그 같이 갖다 재판 받아야죠. 왜 이재명이 따로 합니까? 그 정의를 2번이나 중복신문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에 있는 이재명 정지상의 성남 FC도 성남으로 가져가란 말이에요. 같이 제대로 해서 재판을 성남 FC를 빨리 마치라. 재판을 빨리 진행해라. 판사를 바꾸고 합의부로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정지하면 갖다 붙이면 중요사건 되면 재정 그 합의부로 가는 거거든. 왜? 이재명이는 징역 10년 이상이니까. FC 뇌물이 징역 10년 이상이니까 합의 사건 되면 허용구가 할 일이 없잖아. 집 단독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해법은 이재명 정지상의 그 성남 FC 뇌물이니까 이걸 성남으로 보내서 준 사람들 지금 현재 7명 하고 있잖아. 거기하고 같이 재판을 진행해라. 그 다음에 관할은 이재명이가 가니까 형량이 높잖아.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잖아. 뇌물이. 따라서 이게 그 합의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구는 아웃시키고 그 합의부 3명 판사로 성남 지원에 가서 신속하게 빨리 재판해서 마쳐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가장 확실한 이게 또 판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가 해법을 제시하고요. 정말 대법원은 허용구 판사 이런 사람한테 이거 형사재판을 맡기면 안 된다. 판사도 이게 좀 자격심사 좀 합시다. 아무나 이게 한 번 하면 평생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지금 나가지도 않고 이게 27기인데 지금 지원해서 단독하면서 부끄럽지 않나? 어떻게 검사들을 이렇게 쫓아내는지. 이게 저하고 그 허용구 판사하고 연수원 동기고 군대 공익근무와 같이 했던 저희 사무실에 그 허용구하고 잘하는 판사한테 물어봤더니 돌출행동이나 평소에 워낙 특이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제가 욕 안 하겠습니다. 빨리 이런 판사는 교체하고 그걸 떠나서라도 그 이재명 정의상 재판을 성남에 갖다 붙여서 합의부로 변경해서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